네, 오늘은 투자자의 시선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바로 ESS 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성장이 아니라 아예 미국 전력 산업의 판이 바뀌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사회의 모든 인프라, 그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전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전기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크고 있냐면요. 그냥 규모가 좀 커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 전력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ESS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있으면 좋은 보조장치 정도였는데 어떻게 이제는 전력망의 심장 같은 핵심 인프라가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ESS, 아주 쉽게 말해서 거대한 전기 창고, 초대형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때문인데요. 이런 에너지들은 날씨가 좋으면 전기가 남아돌고 흐리면 또 부족해지고 공급이 너무 들쭉날쭉하잖아요. 이 불안정한 전력망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ESS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궁금한 거,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 세 가지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AI와 데이터 센터 붐이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 둘째, 미국 정부의 아주 강력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전력 가격 변동성 때문에 생긴 새로운 돈벌이 기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전에 없던 거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특히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 먹는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를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근데 이 엄청난 전기를 단 1초라도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한테 ESS는 협상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갖춰야 하는 생존 장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은 전력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서요. 전기값이 쌀 때 ESS에 전기를 가득 채워뒀다가 막 두세 배씩 비싸질 때 이걸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주 활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ESS가 이제는 돈만 쓰는 설비가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어다주는 하나의 금융자산처럼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하게 열리는 시장에서 왜 하필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야말로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는지, 그 배경에는 미국의 아주 큰 정책적 그림이 깔려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ESS의 심장은 배터리인데 지금 미국 정부가 안보 문제를 들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거대한 시장의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하잖아요. 바로 그 자리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한국 기업들이 파고들면서 사실상 유일하고 가장 믿을 만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배터리는 이미 미국 ES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물건 좀 많이 판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전략적 파트너로 우리 기업들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겠죠. 투자자라면 반드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 세 가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니까요. 첫째, 정책 리스크입니다. 이 시장은 사실상 정부의 세금 혜택, 즉 보조금으로 크는 시장이라서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이 바뀌면 수익 구조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 과잉. 너도 나도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피 튀기는 가격 경쟁,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 있고요. 마지막은 기술 경쟁이죠. 중국은 무서운 가격 경쟁력으로, 미국은 똑똑한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로 우리를 계속 압박해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들을 뚫고 미래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확실한 건 이제는 단순히 배터리 하드웨어 성능만 좋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ESS 기술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화할 겁니다. 먼저 배터리 자체는
가격은 더 싸고 안전성은 더 높은 LFP 배터리가 시장의 표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장 시간도 중요해져요. 기존처럼 몇 시간 저장하는 걸 넘어서 며칠씩 전기를 담아둘 수 있는 장주기 기술이 주목받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세 번째, AI 기반 운영입니다. 언제 충전하고 언제 팔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걸 사람이 아니라 AI가 알아서 최적화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바로 미래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만약 오늘 분석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바로 이걸 꼽겠습니다. ESS 산업의 본질이 배터리라는 단순 하드웨어 제조업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산업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기업, 진짜 시장의 리더가 되는 기업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회사가 될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하드웨어를 만들고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묶어내는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갖추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AI로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제공하는 그런 통합 솔루션 기업 말이죠. 그래서 오늘 분석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우리 한국이 과연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하드웨어를 넘어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에너지 플랫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